느끼지 않습니다. 전설의 벽이라고 불리던 수시 수산티의 이름이 다시 소환됐고 그 비교의 한가운데에 안세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과감한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죠. GOAT, 역대 최고. 단 한 번의 우승이나 한 경기의 명장면으로는 감히 붙이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다. 오늘 이 글은 유튜브형 스포츠 저널리즘 톤으로 갑니다. 화면이 보이듯, 자막이 뜨듯, 컷이 넘어가듯 읽히는 기사. 감탄으로 끝내지 않고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할 분석 프로그램 이름은 셔틀 인사이드입니다. 코트 밖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인트 단위로 코트 안을 해부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들어간 마이너스 902점 기록은 온라인에서 상징처럼 회자되는 숫자입니다. 다만 숫자는 자극적일수록 위험해집니다. 근거가 없으면 한순간에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마이너스 902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단정 대신 검증 가능한 프레임으로 다루고 당신이 실제로 공식 자료, 랭킹 포인트표, 기록 캡처, 대회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그대로 끼워 넣어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게 구성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트로피를 잡는 순간 안세영의 얼굴도 함께 잡힙니다. 우승 직후 선수들은 대개 무너집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안세영에게서는 자주 다른 표정이 보입니다. 기쁨은 분명한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치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얼굴. 그래서 이번 우승은 사건이 아니라 증거가 되겠습니다. 한 번의 반짝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배력의 증거. 수시 수산티가 왜 전설인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전설은 단지 우승 횟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대를 지배한 방식이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시 수산티라는 이름이 지금도 벽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스타가 있었지만 그 벽을 시대의 기준으로 만든 선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세영을 두고 전설의 벽을 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더 많은 우승이 아닙니다. 이기는 방식이 완성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안세영은 한 가지 무기로 승부를 보는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선수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잘하는지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강함은 점점 더 절대값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셔틀 인사이드 앱 첫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안세영은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패배를 강요하는 선수가 됐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이 자막이 왜 나왔는지 감이 잡힙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중국 쪽은 직설적이고 빠릅니다. 또 안세영이다. 대책이 없다.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쪽은 차갑고 구조적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중반 이후 운영이 압도적이다. 상대의 선택지가 사라진다. 칭찬 같지만 사실은 경계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강한 선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회 흐름 자체를 바꾸는 선수를 이야기하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점부터 낱낱이 해부합니다. 전문가 심층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감탄이 아니라 이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세영의 첫 번째 강점은 리듬을 빼앗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템포로 몰아치는 선수, 한 방으로 끝내는 선수, 네트에서 주도권을 잡는 선수, 체력으로 길게 끌고 가는 선수. 그런데 안세영을 만나면 그 리듬이 깨집니다. 상대가 속도를 올리면 따라붙고 속도를 낮추면 더 차갑게 정리합니다. 상대는 내가 유리하다 라고 느끼는 구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 좋은 샷을 꽂아 넣었을 때 보통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관중석이 반응하고 선수 본인이 감을 잡고 연속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안세영은 그 연속을 끊습니다. 랠리에서 확률 높은 선택을 반복해 상대의 감각을 식혀버립니다. 그 순간 상대는 조급해집니다. 한 번만 더
라는 압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실수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강타나 스피드로만 설명하지만 안세영의 압박은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상대 가리듬을 만들 시간을 지워버리는 압박입니다. 여기서 자막 하나 더. 상대가 리듬을 만들 틈이 없다. 두 번째 강점은 수비가 공격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안세영을 상대하면 착각이 생깁니다. 내가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점수판은 자꾸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세영의 수비는 넘기는 수비가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수비입니다. 셔틀을 살려내는 동시에 상대의 다음 선택지를 줄입니다. 각도를 빼앗고 깊이를 빼앗고 타이밍을 빼앗아 상대를 결국 이쪽으로밖에 못 치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 순간 안세영은 이미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막을 꽂죠. 공격할수록 위험해진다. 가 강하게 때릴수록 복귀가 늦어지고 복귀가 늦어질수록 안세영의 역습이 들어옵니다. 강타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하면 그 강타는 오히려 빈틈을 만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안세영을 상대로는 공격력 자체보다 공격 후 복귀, 다음 한 수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습관의 싸움이고 안세영은 이 습관 싸움에서 거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중반 이후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은 초반 기세로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중반 이후 몸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겟이 늦어지는 순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때 누가 더 기본을 지키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안세영은 중반 이후에 더 단단해집니다. 무리한 한 방을 줄이고 확률 높은 선택을 쌓습니다. 상대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 는 강박이 실수가 되고 실수가 누적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는 말이 나옵니다. 한두 경기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강점은 회복의 속도입니다. 톱 선수와 상위권의 차이는 실수 이후에 벌어집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실수 뒤 첫 랠리입니다. 실수 뒤에도 또 흔들리면 그건 연쇄가 됩니다. 연쇄가 시작되면 경기 전체가 무너집니다. 안세영은 실수를 사고로 끝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루틴이 즉시 작동합니다. 리시브 위치, 첫 팔, 첫 네트 터치, 첫 수비. 루틴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상대의 지금이다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분위기를 올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올라갔다 싶으면 바로 식습니다. 이게 지배력의 본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강한가 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흔들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GOA, T 논쟁은 강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가 따라붙습니다. 셔틀 인사이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세영에게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구멍 형태가 아니라는 것. 즉, 약점은 조건이 맞아야 드러나는 변수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상대가 초반부터 길게 버틸 때입니다. 안세영의 강점이 랠리 구조로 상대 선택지를 줄여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상대가 초반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수록 그 구조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해법처럼 들리는 말이 나옵니다. 초반에 무너지지 마라. 하지만 이건 단순히 체력으로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길게 버티면서도 공격 타이밍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수비만 하면 결국 안세영이 깊이로 밀어붙여 틈을 만들고 공격만 하면 복귀가 늦어져 카운터를 맞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건 세계 최상위권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약점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네트 앞 초고속 템포가 완성될 때입니다. 네트는 배드민턴의 심장입니다. 네트에서 밀리면 뒤로 물러나 수비만 하게 되고 결국 체력이 깎입니다. 안세영은 네트에서도 강하지만 네트에서 반박자 빠르게 템포를 올리고 드롭과 푸시로 첫 흔들림을 만드는 선수를 만났을 때 경기 초반 리듬이 잠깐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조건이 붙습니다.
네트 템포를 올리려면 뒤 커버가 동시에 완벽해야 합니다. 네트로 빠르게 들어가면 뒤가 비고 영은 그 빈틈을 누구보다 정확히 찌릅니다. 그래서 이 해법은 가능이 아니라 완벽하면 가능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시즌 운영과 컨디션입니다. 코트 밖 변수는 정상급 선수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일정이 빽빽해질수록 회복 시간이 줄고 우승이 많아질수록 행사와 이동이 늘며 압박도 커집니다. 경쟁자들이 코트에서 못 흔들면 결국 코트 밖 변수에 기대게 됩니다. 중일 언론의 해부가 더 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언제 흔들릴까, 어떤 조건에서 흔들릴까, 다만 이것도 안세영이 루틴과 관리로 줄여온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초조해집니다. 이제 제목의 장치 마이너스 902점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숫자는 영상형 기사에서 가장 강한 훅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근거 없이 쓰는 순간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마이너스 902점을 상징적 기록으로 다룹니다. 점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상징하는 지배력입니다. 셔틀 인사이드 등 이런 상징적 기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 한 번의 우승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성적의 밀도, 한 대회에서 반짝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바뀌어도 계속 통하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 방식이 계속 재현되는 패턴, 자막처럼 정리합니다. 지배력은 힘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높은 확률로 통한다. 그래서 기록이 깨졌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기록을 깨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움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움은 재능을 넘어 습관이고 습관은 시대를 지배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설은 결국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독점 정보 구간을 넣어야 합니다. 단독은 꾸며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체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당신이 실제 자료를 확보했을 때 바로 단독으로 바뀌도록 문장 구조를 설계해 두겠습니다. 확인이 없다면 표현을 완화해서 쓰면 됩니다. 우승 직후 현장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하가 몰리는 순간에도 안세영은 길게 머물지 않고 짧게 숨을 고른 뒤 곧바로 루틴으로 이동했다는 전언입니다. 만약 이 장면이 영상이나 현장 메모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단순 미담이 아니라 완성형의 근거가 됩니다. 우승의 순간에도 루틴이 먼저 나온다. 한 줄은 수시 수산티와의 비교에서 가장 강력한 설명이 됩니다. 전설은 기록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안세영도 그 습관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또 다른 포인트는 데이터입니다. 마이너스 902점, 이어 어떤 기준인지, 랭킹 포인트인지, 누적 기록인지, 특정 기간 지표인지를 보여주는 캡처 한 장이 있다면 그 자체로 단독입니다. 대회명, 날짜, 표의 출처가 포함된 이미지 한 장. 숫자는 논쟁을 만들고 캡처는 논쟁을 끝냅니다. 당신이 공식 표나 기록 자료를 확보했다면 그 캡처와 함께 마이너스 902점 기록이 깨졌다를 단정형으로 박아도 됩니다. 반대로 확실한 자료가 없다면 마이너스 902점이라는 상징적 수치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정도로 완곡하게 쓰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 단독 포인트는 실명 한 줄입니다. 해설위원, 코치, 분석가 등 전문가가 실명으로 이렇게 말해준다면 기사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안세영은 공격력이 아니라 실수의 구간을 지워버린 선수다. 이 한 줄은 모든 강점을 한 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GOAT 논쟁에 불을 붙입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썰이 아니라 기사가 됩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안세영이 수시 수산티의 벽을 넘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기록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상대의 리듬을 지우고 선택지를 지우고 중반 이후 운영에서 격차를 만들고 실수 이후 회복으로 연쇄를 끊어버리는 방식. 이 방식은 연습으로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일 언론은 칭찬하면서도 해법을 찾습니다. 해법을 찾는다는 건 지금 당장 못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GOAT인가? 셔틀 인사이드의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등급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GOAT는 단거리 주자가 아니라 마라토너가 받는 칭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극의 조건을 가장 빠르게 충족해가는 선수가 안세영인 건 분명하다. 마이너스 902점 같은 상징적 기록 논쟁은 그 과정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증폭 장치다. 엔딩은 유튜브형 문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세영이 우승하면 카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하는 시작이고 그 다음은 해부입니다. 한국은 경계하고 일본은 분석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직 하나입니다. 이제 누가 막나? 답이 나오기 전까지 전설의 벽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그 벽을 넘었다가 아니라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방식으로 증명할 겁니다.